여러분, 문장력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필력 좋은 문장가들의 글을 자주 봐야겠죠. 그리고 그들의 문체, 그들의 스타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금상첨화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잠재된 필력을 무한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문장가들 5명을 선정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영상의 탑 5는 첫째, 소설가에 한정했다는 점. 둘째, 해외가 아닌 국내 작가들에 한정했다는 점. 그 두 가지 사항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문학 작가들과 해외 작가들 탑 5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속칭 장문의 대가죠. 길고 만연한 문체를 즐겨 쓰는 소설가입니다. 놀랍게도 그 길고 만연한 문장들이 주어 서술어가 딱딱 들어맞고 상당히 날카로우면서도 풍부한 개념을 제시한다는 점이 이분 문장의 특징입니다. 만약 장문을 잘 쓰시고 싶다면 이분만큼 좋은 교과서도 없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이분 책을 보면서 그 만연체 문장을 곧잘 따라 써보고 모방도 정말 많이 했어요. 사실 이분이 예전에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정치 성향 때문에 이분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요. 그러한 문제와는 별개로 적어도 이분의 필력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 문장력만이 아니라 이분 소설은 스토리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전성기 시절에 재미없는 작품은 나도 쓰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한 적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유명한 작품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추천해 드려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인데요. 장편과 단편 딱 하나씩 제 취향을 듬뿍 담아 추천해 드리자면 장편은 사람의 아들, 단편은 금시조 추천해 드립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이문열 작가가 장문의 대가라면 김은 작가는 그와 정반대로 가히 단문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장이 단문이에요. 짧고 뜻이 명료하며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만약 단문으로 글쓰기를 공부하고 싶다. 단연코 무조건 이분을 교과서로 삼으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직업이 기자였죠. 본래 기자 출신 중에서 훌륭한 문학가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해밍웨이도 기자였죠. 김은 작가도 기자 출신분이라 그런지 글 자체가 정확함을 넘어서 적확함을 추구하려는 뉘앙스가 물씬 나요. 어떨 때는 담담하면서도 사뭇 결연해 보이는 느낌도 듭니다. 이분 작품으로는 특별히 에세이집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소설도 훌륭한 작품들이 너무 많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분의 진정한 장점은 에세이스트일 때라고 보거든요. 추천작은 수필집, 풍경과 상처, 밥벌이의 지겨움입니다. 요즘은 과거만큼 활발히 활동하시진 않는 듯한데 한때는 독자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었던 소설가죠. 이분 글은 기본적으로 섬세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문열, 김은 작가와는 달리 문체가 부드럽고 유연해요. 그리고 이문열, 김은 작가의 그것이 이지적이라면 김현수 작가의 문체는 상대적으로 감성적인 편입니다. 일두양단식으로 장문파다, 단문파다 이렇게 나뉠 수가 없는 것이 이분 글은 장문과 단문이 적절히 조화되는 편이에요. 또 이분은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번역가로도 활동합니다. 사실 그 때문인지 독자들 중에서는 이분 글이 다소 번역투라고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번역투가 있기는 하지만 국어 파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글쓰기의 전범, 즉 모델로 삼을 만한 필력입니다. 이분의 대표작으로 장편 소설은 굿바이 이상, 단편은 다시 한 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을 추천합니다. 특히 단편 다시 한 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은 꼭 보셨음 합니다. 명작이에요. 우리에겐 맨부커상 수상자로 널리 알려져 있죠. 맨부커 국제상 수상작 채식주의자의 주인공 한강 작가를 탑4로 선정했습니다. 이분도 김현수 작가와 비슷한 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체가 섬세하고 유려해요. 가끔씩 무심한 듯 툭툭 던지는 짧은 문장 속에 제법 의미심장한 내용을 숨겨놓는 방식도 그렇고요. 심리나 사물, 현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다만 김현수 작가와 차이점이라면 상대적으로 문장들이 덜 현학적이고 담백한 스타일의 표현들이 많습니다. 한편 이분이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시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작품 속에 시적인 표현들도 종종 등장해요. 은유, 비유 등도 그 방식이 여타 작가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고요.
때문에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산문을 쓰고 싶으신 분, 즉 운문 같은 산문을 쓰고 싶으신 분들께 한강 작가는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겁니다. 추천작으로서 장편은 당연히 채식주의자겠죠. 단편은 몽고반점입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이상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작가는 소설가 박민규입니다. 엄밀히 말해 이분은 우리가 흔히 소설가, 그것도 문단에서 인정받는 소설가들에게서 흔히 느낄 법한 그런 류의 분위기는 절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글쓰기 방식이 어떠하냐면 진지한 팔에 위트나 코믹을 이 정도 섞는 느낌이랄까요? 굳이 비유하자면 주류보다는 비주류, 정석보다는 변칙에 가까운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범생이라기보다는 이단아에 가깝죠. 실제로 표절 논란이라는 흑역사도 있기는 했고요. 하지만 이분의 문장력에 문학성이 없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이분을 탑5로 꼽은 이유입니다. 박민규 작가의 작품을 읽다 보면 가벼운 형식을 갖추면서도 그 안에 무거운 의미를 담는 방식이 무엇인지, 또 웃고 즐기며 재미를 추구하면서도 여운을 느끼게 만드는 글쓰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추천작은 장편소설 핑퐁, 단편소설집은 카스테라입니다. 특히 이분은 장편보다 단편들이 꽤 재기발랄해서 쇼킹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단편소설의 경우 단편작품 1개가 아니라 단편작품 모음집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공부에 절대적인 왕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5분이 누군가의 취향에 따라서는 모범적인 문장가로서 베스트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인적인 취향일지라도 이 5분이 어느 누구에 의해 평가받을지언정 그저 그런 혹은 워스트로 평가받을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자신합니다. 모쪼록 이 영상이 글쓰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모델로 삼아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작지만 유익한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